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정권의 바닥은 대체 어디일까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계속해 떡락하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바닥은 있는 걸까요? 내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이상한 정권. 이러고도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신박할 뿐입니다. 2년 반의 대통령 놀이.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젠 내려와야 합니다. 국정 개입, 국정농단, 공천 개입, 이제는 언론 고발 사주의 인사 논란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한 이들의 지랄 연병이 극강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녹취에서 김 전 행정관은 억대 연봉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자리를 내가 찍어서 갔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관련 기관의 알짜 자리를 꿰차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비단 김 전 행정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지난 8월 초 서울의 소리 김명수 기자에게 다음 주부터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출근한다고 말했는데요. 불법적인 낙하산 인사를 무용담처럼 자랑질하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까지 합니다. 어쨌든 뭐 어디 공기업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예. 잘 지금 이제 이거 뭐 살살살살 하고 뭐 금성동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떤 뭐 네. 참고 기다리면서 어디 뭐 공기업이라서 가서 네. 연봉이라도 잘 받으면서 네. 다음 대권에 네. 누가 나올 건지 네. 예주시에서 거기서 다시 또 올라탄다든지 네. 뭐 그래 예, 선배님. 그래 아이고, 뭐, 어디 휴가 안 가십니까? 월요일부터 예. 내가 저기 출근하기로 돼가지고 아, 그래. 어디, 공사, 종로에 있는 예. 그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아, 알죠, 형님. 그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내가 저 출근해. 차 주고 기사 나오고 뭐. 차도 나와요, 형님? 그럼, 아. G80 뭐 이런 거 나오고, 제너시스 하나 나오고, 예. 그 운전기사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비서 하나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카드 갖다 주고 뭐. 연봉도 꽤 세겠네요, 선배님. 뭐, 그렇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좀 세지. 아, 그래요? 선배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거기서. 찍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 듣고, 예. 왜냐면 딴 데는 2년인데, 일단 3년이니까, 아. 3년이면 뭐, 예. 우리 정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죠. 감사면 되게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 높지. 감사는 2인자지. 그렇죠.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하는 자리지. 왜냐면 그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많고 땡이야, 사실 감사. 사장보다 편하다. 서울보증보험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데요. 성과급을 포함하면 최대 3억 원대 연봉을 받고 개인비서와 고급 법인 차량을 제공받는 상임감사 자리를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건 김 전 행정관은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했는데요. 대통령실 출신들의 낙하산 논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후보 최종 5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21g이 관저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장윤환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농협은행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는데요. 장 전 행정관 역시 금융 관련 근무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공제조합과 인천공항공사에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간부가 상임감사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하기사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의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실수였던 거죠. 또 최근에는 공천에 탈락한 하태경 전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에 선임돼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냥 정신줄을 놓은 정부, 이렇게라도 해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보훈 인사가 없다면 누가 이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2요구를 요청한 3개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요구권 행사는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2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덧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2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입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역훼손 상품권법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 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지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런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대표 강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입니까? 그럼 제가 대신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제2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이 역시 위헌입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원장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날짜를 일부러 맞춘 걸까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의 검찰의 불기소 발표가 나온 날 마치 발을 맞춘 듯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건 야당 탓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졌습니다.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냐?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야당의 먹잇감이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공식 발표하기 1시간 뒤 브리핑을 자청했는데요. 특별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도록 한 게 위헌이라며 이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야권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으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위원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이 드러났지만 야당 탓만 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씨의 사과 역시 거부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토한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 이 한 줄이라고 말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했는데요. 내부에선 탄핵을 준비하는 야권의 먹잇감만 주는 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진심 이들의 뇌구조가 궁금한데요. 이게 정상일까요? 괜히 사과를 했다가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김건희 씨로 촉발된 윤한 갈등에서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권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뺀 국힘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당에서 먼저 요청했다며 표단 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는데요.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지지만 찬성 여론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걸 방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끝이 보이는 이 정권의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입니까?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의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에 파렴치한 민낯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 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줬습니까? 이러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온 나라에 김건희 여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왕정 국가에서나 가능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의 기본입니다. 오늘